네, 이번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 또 이후 장마 전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아주 기습폭우가 내린 곳이 많던데요. 이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한 번 쏟아질 만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전북 군산과 충남 부근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밤 사이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순서입니다. 이 전북 군산 어청도입니다. 이 시간당 강수량이 무려 146mm가 내렸는데요. 네, 0시 51분,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52분부터 자정을 넘겨서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146mm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에도 새벽 2시 때에 131.7mm, 전북 익산과 충남 서천, 부여에도 2시 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에 쏟아진 이 시간당 146mm라는 강수량은요, 지난 2022년 8월에 강남에 쏟아졌던 것보다 많은 양인데요. 각 지역의 자동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상청의 공식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1시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남과 전북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충북 축풍령에도 60.8mm, 경북 구미는 시간당 58.3mm가 내렸습니다. 이 기상청은 밤사이 쏟아졌던 폭우가 이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군산과 축풍령, 금산은 200년 빈도, 그리고 구미는 100년 빈도의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밤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거란 예보는 있었는데 예보보다도 더 많이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비구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보라색 사이로 남색 보이실 텐데요. 네. 밤사이 레이더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라색 사이로 보이는 이 남색 구름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붓는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를 뿌리는 이 매우 강한 비구름이 이 자정부터 2시 사이에 이렇게 충청과 전북을 지났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 보통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속도가 다소 빨라서 이 비구름대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강한 비가 쏟아져도 오랜 시간 지속하지 않고 약해졌던 건데요. 이 한반도에 있는 한반도 위쪽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 북쪽에서 바람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방향을 방해하면서 이 이동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저기압이 위치해 있던 부근이 이 서해상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수증기량이 많습니다. 저기압은 고기압과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비구름대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은 고기압 사이 통로에 막혀서 조금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증기들을 공급하면서 지금 한밤에 계속 폭우가 내려서 걱정인데요. 지금은 비가 좀 그쳤는데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구름의 이동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동해상에 비구름이 한 덩이가 있고요. 제주도 부근 해상에 이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이 다른 곳은 그친 상태죠. 당분간은 정체전선이 계속 이렇게 남해상에 머물면서 머물 걸로 보이면서 오늘 밤사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전선을 이 북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밀어낸 거기 때문에 이 내륙에는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서쪽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예. 이 대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예. 이 대기가 불안정하면 비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아. 이 앞서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 서울을 포함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예. 5에서 40mm의 소나기를 예보했습니다. 이 양은 다소 적지만 소나기는 짧고 굵게 예. 내리기 때문에 이 많은 비가 내렸던 곳에 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새벽에 경북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또 발생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2분과 19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경북 김천과 구미, 읍면동 30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난 8일 그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 지역에서 1시간에 50mm, 이 3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된 즉시 이 기상청에서 직접 송출했습니다. 네. 근데 충청 전북에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왜 이 지역에는 발송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이 예.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그래야 되는군요. 네, 예. 시간당 강수량이 72mm가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밤사이 전북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 부여 등은 발송 조건에 충족이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지난해 처음 수도권에 시범 운영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예. 올해는 지난 10년 통계로 봤을 때 이 발송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했던 광주 전남과 지난해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은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발송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 기상청은 예보관이 직접 각 읍면동의 상황을 분석하고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보 인력상 한 번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호우 긴급재난 문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이 매년 단계적으로 송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비 피해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비 피해가 큰 지역이네요. 저희가 어디입니까? 네, 충남 서천군이네요. 서천의 예.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의 화면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마을을 뒤덮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 주택을 완전히 다 덮었어요. 네, 예. 지금 현재 비는 그친 상황이고요. 예.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 있던 2명이 매몰됐다고 하죠. 예. 다행히 이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산사태가 발생한 게 오늘 새벽 4시쯤이고요. 밤사이 쏟아진 폭우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2명이 매몰됐습니다. 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들을 구조를 했는데 예.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예. 숨졌고요. 아, 함께 구조된 그랬군요. 60대 예. 여성은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산기슭이 더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 토양이 수분 함유량을 많이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요. 예. 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적 강수량을 네, 볼까요? 누적 예. 강수량을 보면 충청과 경북 지역은 무려 48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 예. 네, 화면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빨갛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나흘간 100mm에서 이 충남 부여는 48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 현재 대전과 대구 등 충청과 경북 31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리고 충청과 경북, 경남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예. 또 이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도 재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이 토양 수분 함유량이 예, 포화 예. 수준으로 많아진 만큼 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 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 정보를 확인하고 예.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거나 산사태 발생이 감지되면 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예. 산사태가 우려가 되면 미리 대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예. 하지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홍수 피해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화면 다시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곳곳에 보이는 이 빨간 동그라미는 홍수경보가, 주황색 느낌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많은데요? 곳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면서 이렇게 곳곳에서는 특보가 해제됐지만요. 여전히 이렇게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매년 장마철 급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비가 그친 사이에 밭에 물기를 내려다 급류 피해가 발생하고 예. 댐 방류로 인해서 갑자기 하천에 급격히 불어나서 예. 산책로에 물이 차면서 물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아. 이 비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는 하천 주변은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쳤잖아요. 예, 장마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고 이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예. 이 내륙은 잠시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주말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 네, 현재 발령된 기상특보를 보면요. 네, 이 파란색의 호우주의보는 내륙에서는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제주도 동쪽과 서쪽에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라색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보라색은 폭염특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그럼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폭염이 찾아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폭우가 이어진 뒤에는 대부분 폭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것처럼 이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이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이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맑은 하늘 속에 강한 햇볕이 더해진 데다가 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폭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후 장마 전망은 어떻게 돼요? 네, 우선 제주도 부근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은 당분간 계속 남쪽에 머물러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를 보시게 되면요. 이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남부지방에만 장맛비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 장마전선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남쪽에 머물다가 이렇게 화요일부터는 다시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여름철에는 기압 배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이 다음 주에도 이번처럼 정체전선이 내륙에 머물면서 이 수시로 저기압이 통과해서 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마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종료 시점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금은 장마 종료 시점을 언급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서 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뒤덮어야 끝나는 건데요. 이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서 이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났다고 날씨가 내내 맑진 않습니다. 이 지난 2022년 강남 일대가 침수됐던 것도 8월로 장마철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대기가 더 불안정하고 이 저기압도 자주 통과하면서 이 국지적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만큼 이 여름철 내내 호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서천군 산사태가 났던 현장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4시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었는데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이니까 산사태가 났거나 과거에 또 주의해야 될 곳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